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권대 김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질문이 네. 방배동 신축 빌라를 5천만 원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방배동 신축 빌라를 네. 이거는 이제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투자 가능한가요? 일단은 강남 서초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세값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투룸은 아니고 1.5룸이라고 해서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건데 5천만 원 정도로 이분이 또 투자를 하셨습니다. 가능한 금액이고요. 근데 요즘 뭐 물건이 이 정도 금액의 물건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미래 가치가 이제 궁금하다. 잘했는지 네. 이런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빌라 투자하신 분들 걱정이 네. 이거예요. 지금은 빌라가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빌라 붐이 일다가 또 꺼지잖아.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꺼졌을 때 이게 과연 거래가 잘 될 거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할 거고.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네. 뭐 재개발, 그렇죠. 활성화된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산 지역이 이제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보고 투자했는데 네. 이게 안 되면 또 망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네. 제 방송을 보고 네. 우리 이꾼대님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아유, 해결해 드려야죠. 네,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네. 방송 영상 먼저 보고 네. 그 뒤에 제대로 된 진토크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죠. 여기는 일단 뭐 강남의 내방역, 그 다음에 방배역,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테헤란로구, 이 왼쪽은 뭐 이수나 사당, 뭐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살기 편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살기 편한 지역에서 이 주변 지역에 재개발처럼 단독주택도 부시고 빌라도 부셔서 여기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희소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려 이 방배동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여기 5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6구역,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13구역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14구역이 앞으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 서울 안에서도 이런 재개발 구역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 주변 지역은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호재가 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 이거 투자하는데 소액으로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 1억 정도까지도 안 들어가고 한 5, 6천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투자해 놓을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소액 투자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 노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재개발들이 진행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됐을 때 적어도 내가 소규모의 아파트, 주변에는 지금 여기는 다들 1000세대급 이상의 대단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곳들은 지금 30억대 이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은편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이편의 세상 500세대 정도 되는 것들도 25억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25억, 30억 정도 되는 지역에서 나홀로 아파트 50세대, 100세대짜리 나오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빌라를 샀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사이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로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부담금을 내더라도 거의 10억 이상의 차익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소액을 그냥 묻어둔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해 두시고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꾼대님 잘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네. 방배동 이분한테 네. 이 동네 아파트 시세가 뭐 대단지 30억, 네. 소규모는 뭐 25억까지 가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 동네 시세 요거를 30억으로 봐도 되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30억 봐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방배동하고 지금 이 위쪽으로 보면 반포거든요. 네네. 근데 반포와 방배동에는 예전부터도 한 5, 6억 정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반포의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방배동에 신규 아파트가 대단지로 나온다면 30억 정도에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김건대님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 원체 매물장기 현상이 심한 상태란 네,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네. 증가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 한두 건 나오는 이런 물건 가지고 거래가 되는 약간 왜곡된 상태인데 이거를 보고서 시장의 시세라고 판단할 수 있나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네.
저는 지금 이 강남권에 있는 반포의 시세, 한강변에 있는 시세 그만한 가치를 난 충분히 저는 판단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김권대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30억이라고 시세를 딱 잡는 게 네. 지금 가격 자체가 한두 건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은 양도소득 때문에 물건이 팔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단순하게 시세로 본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지금 뭐 아리팍이 얼마 전에 40억이 거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곧 60억 갈 수도 있어요. 한두 건은 그렇게 거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물건의 가치가 뭐 60억 가면 여기 반포로 50억, 방배동 50억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네. 단순 비교가 지금 돼서 가격이 뛰는 시장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 분명히 해요. 그러나 네. 어쨌든 이 동네 가치, 그죠? 네. 나중에 조정이 되더라도 뭐 20억, 30억 곧 언저리지 않을까. 그 그렇죠.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보려고 한다면 방배동의 대단지의 가치를 한 25억 정도 기준 잡고 네. 소규모 단지를 20억 잡고 그래도 수익이 난다면 투자를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발을 좀 빼는 게 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네, 좀 약간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정책 자체가 네.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지면서 물건이 좀 쏟아져야지 네. 가격이 조금 잡힐 텐데 뭐 지금 뭐 분위기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내년 3월 이후 그죠? 내년 뭐 선거 이후에도 그게 확실히 잡힌다 뭐 될 거다라는 보장도 없고 네. 그렇게 따진다면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분위기상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이렇다 딱 결론 낼 수는 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험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격 네. 중요하죠. 네, 얼마에 중요합니다. 잡느냐에 따라 투자 가치가 있고 없고니까. 그래서 그렇죠. 일단 우리 이권대님은 방배동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30억이라는 기준을 잡고서 네. 나머지에 줄 맞춰 보니까 빌라에도 훨씬 뛸 가치가 높다라고 이제 보신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구독자분이 20억 나는 방배동의 대단지 20억밖에 안 봐. 그럼 이분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안 되죠. 기준을 좀 잡고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참조하게 네. 이 빌라 같은 경우가 과연 지금은 바람이 불어서 재개발을 많이 하니까 네. 바람이 불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가치가 높은데 네. 나중에 네. 빌라 시장이 좀 꺾이면은 네. 그때 되면 망하는 거 아닌가 이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빌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좀 판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네. 현재 이제 빌라 투자라고 한다면은 원체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가 원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로만 모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빌라 가격이 뛰는 거는 재개발로 당연히 재개발이 된다면 가격이 높게 뜁니다만 이게 재개발이 안 되는 송파에서도 보면은 송파 9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뛰었죠. 예, 뭐 잠실 본동이라든지 방이동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이 안 되든 불구하고 가격이 뛰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지역들은 이런 9호선과 같은 이런 교통 호재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이뿐만도 아니고 또 업무단지라든지 이런 주변에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주 수요로도 가격은 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재개발 하나로만 보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런 호재의 여건이 있는지를 같이 보고 들어가시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방배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이 야 빌라 시장이 꺾이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왜냐면 2006년도에서 2008년도 빌라 광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시장이 꺾이고 나서 빌라 못 팔아서 고생하신 분도 많았고 그렇죠. 2011년도 또 한강 르네상스. 네. 막 바람 불 때 한강변에 빌라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때 한강 르네상스 취소되면서 네. 가격이 폭락한 적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은 그때와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쵸. 그때는 단독주택이 서울에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뭐 한 7%, 8%, 뭐 10%까지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서울의 단독이 기존의 단독을 다 허물고 네. 빌라 짓고 다가구 짓고 뭐 아파트 지어가지고 서울의 단독이 별로 없어요. 네. 2%밖에 없어. 2%밖에.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빌라 지으려면 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저렴한 빌라를 옆에서 많이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빌라도 희소성이 있는, 오히려 아파트는 60%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앞으로 빌라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빌라는 점점 없어지고. 네. 그럼 이제 빌라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빌라 자체도,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빌라도 분명히 저렴하게 살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면은 네. 그걸 빌라 값은 결국 안정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워낙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네. 앞으로 한 4, 5년간은 재개발을 많이 지정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인 분위기인 거지 네. 꺾이는 분위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럼, 예. 뭐 신소통합 예, 민간 많이 재개발도 시작, 예. 125군데는 앞으로 진행할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네. 이제 시작하는 매물을 산 거지. 네. 이제 뒤 꺾이는 매물을 산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빌라라고 해서 상품을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한 2년 전, 1년 전에 보면은 좀 젊으신 분들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빌라 투자 망합니다 이런 거 많이 찍으셨는데 네. 저도 좀 젊었을 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네.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 법이 많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네. 상품 자체도 변한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긴 했어요.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상담을 하다 보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봤던 분들하고 좀 틀린 게 빌라를 대하는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에야 이제 빌라도 살 수 있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서울 안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세금 문제도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절세도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아파트는 못 내니까. 예, 임대사업자는 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빌라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거는 네. 그렇다고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아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이권대님 말씀하셨듯이 네. 어떤 주변에 호재가 있는 지역을 확실히 골라 사 들어가시고 네. 또 이걸 또 너무 비싸게 사면은 그렇죠. 나중에 벌어들 수익을 미리 지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비싸게 사지 않게 주변 시세도 꼭 조사하시고 네. 그다음에 모든 부동산은 분명히 리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맞습니다. 근데 나는 그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할 거야. 그러면 또 늦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막 그거 돌다리 맞아요. 두들겨 보시던 분들 올 초에 할 수 있었는데 못 하고 지금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때보다 최소 1억 5천 원 더 주고 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 돈 1억 5천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저희가 하는 얘기는 참조만 하시고 네. 여러분 스스로가 현명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꼭 재테크, 성공 재테크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내서 방송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좋아요도 꽝꽝꽝 해주세요.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